상대 배우자에게도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부부 사이가 이렇다면 바람필 가능성이 큽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의 바람은 성장 과정에서 기인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거나 또는 남자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현모양처였다 하더라도, 둘 사이가 완벽했다 하더라도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런 경우는 아내에게 걸리고 나서 일회성이든 아니면 여러 번 외도를 했던 간에 일단은 외도 관계를 종료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애 시절 또는 결혼 초기에 우리들 모두 대부분이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면서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 상황을 발견하기 직전에 부부 관계는 어떠했었는지, 각자의 부부 관계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공통점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카페 마디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댓글 참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댓글들을 살펴보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후반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꿈틀림, 게임 중독, 동호회 중독, 게으름뱅이, 비트코인으로 투자 실패, 알코올 중독, 실내 흡연. 그럼에도 참고 살았는데 잔소리 없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여행도 같이 다니고 리마인드 웨딩도 하고 부부 관계도 있었어요. 엄청 애틋한 건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전업 시절 자녀 교육이 늘 1번이었기에 모범을 보이려고, 그리고 내 발전을 위한 것들을 주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주나 섹스하는 것에는 소극적이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뭐 딱히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 같습니다. 너무나 다른 색깔로 유지된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음주나 섹스를 좋아하고 아니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사랑 넘치는 아님. 우리 집 남편은 가정에도 엄청 충실하고 잘했었습니다. 성질은 좀 더러웠었죠. 제가 2달 정도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섹스를 거부했었는데 바로 옆 분양사무소 하는 정말 못생긴 늙어빠진 이혼녀랑 바람이 났었어요. 네, 그 다음 무조건 직진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혼하면서 바로 아이가 생겨서 제가 휴직을 하면서 타지에서 독박 육아를 했고,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쳐서 그 스트레스를 다 유채기에게 퍼부으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유채기 본인도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는데 저와 사이까지 좋지 않으니까 본인이 설 곳이 없다라고 저에게 먼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서로 힘든 걸 보듬어줘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저도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도를 알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외도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꼭 나쁘기만 한 경험은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 오해님, 부채기가 저한테 모든 걸 맞춰준 스타일이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였죠. 저는 애들 2명 키운다고 아이들만 봤었고 그 사이 유책은 외롭다, 나도 사랑해달라, 안아달라고 했으나 제가 밀어냈어요. 유책은 늘 부부 시간을 같이 갖자고 했는데 최근 2년간 섹스도 하지 않았고 저는 유책이를 무시했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만 올인을 했었습니다. 늘 본인도 사랑해달라, 애들만 감싸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지금 제 머리에 맴도네요. 그 다음 회복하는 삼님, 저희도 유채기는 거의 모든 것을 저한테 맞춰주었고 안아달라는 말도 참 많이 했고, 그런데 저는 애들만 챙겼어요. 출근해서 유채기가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심지어 상간녀 만나러 가는 날에도 부부 관계도 하고 가고 핸드폰은 늘 오픈이었고 퇴근 시간도 시계처럼 일정해서 동네에서 시계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상간녀를 만나더라도 9시면 집에 들어왔고 딱 가정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스타일이 뒤로 호박씨 까면서 배신을 했다니까 더 무서워요. 파워님, 저는 한 3년을 유채기에게 마치 제가 바람난 사람처럼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섹스도 안 해주고 제 몸을 만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유채기가 퍼주었던 사랑을 제가 퍼줄 차례에
퍼주다 지쳐서 사랑이 식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자고 유책 배우자가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도 거절을 했고,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도 잡아주지 않았던 것, 그거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서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 일이 힘들어서 유책이도 저도 힘든 시기에 지독한 상간년이 나타났어요. 네, 희망덩어리님, 정말 서로에게 무관심이었고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집안과 저희 친구들, 저희 취미활동 등을 비난하면서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성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구를 했지만 맨날 기가가 늦었고 본인의 취미활동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 다음 분은 조우재님. 외도 상황 이전에는 유채기한테 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다. 더 좋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큰 만큼 유채기는 어려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유채기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뭐든지 더 잘하고 싶었고, 심지어 유채기한테 경쟁의식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유채기보다 더 잘 나가야 하는데, 더 잘 돼야 하는데, 돈도 더 잘 벌어야 하는데, 하지만 유채기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한 수 위라서 피해의식을 느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재미가 없었나?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나? 상간녀는 저보다 좋은 회사에 다니는 파워 2로 나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유채기에 굉장한 약점을 잡았으니 평생 제가 우위에 서서 살게 되었잖아요. 이 부분 위안을 삼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분인데 그 상대 배우자한테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는 보통은 남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 성향이 조금 특이하신 것 같아요. 여자분이신데 남편하고 경쟁의식을 느꼈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이 본인한테 기대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본인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남편 바람을 경험하는 아내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다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못하는 척하고 조금 해주며 대단하다 치켜 세워주고 이런 태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다 있잖아요. 일단 마랑님, 남편은 낙천적이라서 저하고는 성향이 완전 반대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책임감이 강하고 기본 할도리는 기본 이상으로 했어요. 나름 멋진 놈이라고 생각하고 큰 불만 없이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한테도 문제 아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잔소리나 투정 이런 거 안 하는 성격입니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스타일이죠. 반대로 누가 저한테 강요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대신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채기는 소소한 것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옛날 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도 있듯이 살면서 아내인 제가 남편에게 적당껏 징징거리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설거지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리고 표현하지 못하고 산 거 반성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들에 너무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섹스를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유채기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집 놔두고 저를 납치해서 모텔에서 자자고 데리고 다니는 거를 전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바람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비겐날님. 외도 알기 전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나만 자기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평생 바람인 사람을 너무 눈치도 없이 해바라기만 해서 늘 공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남편은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지만 나도 이젠 옛날의 내가 아니니 나만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 이해찬님, 외도 이전엔 잘 맞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애정 표현도 잘하고 웃음 코드랑 티키타카도 잘 맞았고 공연도 늘 같이 관심사도 같았어요. 관전기도 비슷했지요. 우선 술도 같이 잘 마시는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점심 반주도 종종 함께하고 주량도 맞고 저녁엔 둘이 자주 나가 마시던 친구 같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좀 독립적인 편이라서 혼자 뭐든 하는 스타일이고 유책 배우자는 많이 의존하고 항상 같이 하려는 게 저에게는 지치고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 맞춰주고 해주었는데 제가 좋은 표정으로 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서운해했고 애정의 척도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걸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외도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보충수업님, 선물이나 기념일, 따뜻한 애정 표현, 그런 거 못하는 비낭만파였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신혼 몇 년간은 제가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를 임신한 무렵부터 그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권태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그 권태기가 20년 정도를 계속 가더라고요. 그 무렵 외도가 시작되어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몰랐던 거죠. 3년 정도 간다는 사랑의 콩깍지 호르몬이 끝났나 보다며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지냈는데 해가 갈수록 서로의 감정이 황량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밖에서 파트너를 만든 거였고 어쩌다 보니 그 섹스 파트너와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여보, 자기, 남편, 마누라 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었던 겁니다. 대신에 저와는 둘째를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섹스리스였습니다. 그다음 시나브로님, 그냥 평범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30년 차, 이 정도면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조용하고 잔잔하게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일적인 부분 쿵짝이 잘 맞았고 주로 남편 입맛에 모든 걸 맞춰주며 그걸 고맙게 잘도 받아 처먹었습니다. 남들이 봐도 별 문제 없고 다정다감한 남편이라고 주위에서 칭찬을 들었어요. 뭐든 큰소리 안 내고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유머 있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섹스리스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유책은 제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제게 만족 못하고 있었고 좀 더 스릴 있고 짜릿함을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섹스리스를 저하고는 하고 딴 년한테서 풀고 다니며 정서적으로도 많이 상간녀와 얽혀 있었어요. 저는 섹스 없고 영혼 교감과 단순 스킨십만으로도 만족을 했었는데 유채기는 늘 외로웠다고 지랄을 합디다. 반성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책은 제 옆에 안 오고 혼자 풀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사이다 결말 내자님. 그전에는 섹스도 잘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노는 거, 술 먹는 거 좋아하는 부부였지요. 그런데 소운 많이 가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저의 애정이 아이들에게 쏠리다 보니 유채기와의 섹스도 줄어들고 본인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했었죠. 전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쳐 서로 누가 서로 자기가 힘들다고 배틀을 하다가 무대형 무관심이 됐고 그러는 와중에 유채기가 바람을 폈습니다. 플레이맥스님, 외도 기간이 4년 가까이로 길어서 우리가 그 전에 어땠는지 기억이 흐릿하지만 외도 시작 전 오래된 카톡들을 봐도 여느 평범한 부부 좋았다, 싸웠다, 티격태격 할 때도 있었지만 평범했어요. 특별히 다른 건 제가 술을 잘 안 하고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데 같이 마셔주지 않으니까 그게 항상 불만이라고 했었고 밖에서 친구 또는 지인들이랑 주 5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실수는 믿음이라는 변명으로 지나친 자유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조건 딩동댕 아님, 성향은 반대여도 대화법이나 취미, 좋아하는 것들을 서로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늘 서로에게 장난치고 웃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임신하는 것에 몰입을 하다 보니 다 놓고 싶은 힘든 시기가 오니까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강요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바람은 아니지. 네, 여기까지 댓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섹스리스인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맞추어 주었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희생하고 모두 맞추어 주었다. 세 번째,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네 번째, 육아 등 서로 힘든 시간에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못했다. 다섯 번째, 시험관 등 임신 준비 중이었다. 여섯 번째, 자녀 교육 등으로 규칙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관심을 주었었다. 일곱 번째, 자상하고 주변에서 이런 남편 없다라고 칭찬이 잦아있었는데 알고 보니 평생 바람 유형이었다. 공통된 특징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원만하고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성관계, 즉 섹스는 필수이고 어느 일방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사소한 것부터 올바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에게도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거나 앞으로 회복하실 분들 그리고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후회 없이 끝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